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계산 네 번째 시간으로 신뢰도 계산, 즉 크롬바 알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롬바 알파와 관련된 문제는 2012년도에 이렇게 결과표를 주고 이거를 해석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신뢰도 분석을 통계 패키지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크롬바 알파를 가지고 신뢰성 평가하는 그 과정을 써라, 즉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것 또한 크롬바 알파의 공식을 이해하고 그거를 쓸 수 있었던 분들은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크롬바 알파를 사례를 가지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요, 표본 5명, 즉 1번서부터 5번까지 총 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4개의 문항을 가지고 x1, x2, x3, x3 가지고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에 자료를 얻었다. 설문의 신뢰도를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항은요, 이 응답자 5명이 다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했어요. 두 번째 문항도 응답자 5명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항은 응답자마다 편차가 좀 심해요. 반면에 또 네 번째 문항은 또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의 선호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가격, 품질, 애호도, 그리고 주차 편의성,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마트 선호도를 측정을 한다. 즉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마트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다들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하겠죠.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이마트는 품목이 다양하다. 이것도 다들 비슷하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주차가 편리하다. 이것도 다들 비슷하게 답변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마트는 사랑받는 할인점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는 뭐 매우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할 거고, 또 누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이런 답변은 아마 편차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요거를 계산을 해 봅니다. 여기 XT라고 하는 거는요, 이 문항 전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1번서부터 4번 문항의 전체 합이 8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전체 문항의 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첫 번째 문항의 분산 값이고, 이거는 두 번째 문항의 분산값, 이거는 세 번째 문항, 요거는 네 번째 문항의 분산값인데, 아까 요 세 번째 문항이요, 이게 편차가 들쑥날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산값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항의 분산값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된 상태에서 요 크롬바 알파의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거 k-1번의 k, 여기서 k는 문항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문항수는 4개죠. 그래서 3분의 4가 되는데, 요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문항이 2개다. 문항이 하나면은 이제 이 알파 값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항이 2개다라고 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문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에 가까워져요. 따라서 이거는 문항이 작으면은 알파 값이 올라갑니다. 예, 이해되시죠? 일단 그래요. 문항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알파 값은 올라가는 거고요.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알파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ST의 제곱은 이 문항 전체 합의 분산입니다. 9.7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개별 문항들의 분산 합입니다. 요게 개별 문항들의 분산이죠. 요 4개 분산의 합이에요. 예, 개별 문항의 분산 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 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얘가 커져야 되겠죠. 얘가 커지려면 문항수가 작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 이 전체 우측 항목의 이 값이 작아져야 될 거고, 이게 작아지려고 하면은요, 분자로 들어가는 요 개별 항목의 분산 합이 작아지면 됩니다. 즉 이것들의 합이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좀 크게 하나 나온 게 있죠. 따라서 이렇게 크게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이 값 자체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값도 내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값이 내려가지면은 이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이 값 자체가 작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전체 항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값도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문항의 분산합을 줄이는 게 이 크롬바 알파의 핵심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게 항목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값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항목이 많아지면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항목이 작아지면, 즉 항목이 몇 개 문항이 몇 개 안 되게 되면 뭐가 커지냐면요, 얘는 커질 수 있는 반면에 얘가 커져요. 그렇죠. 얘가 참 작아져요. 예, 그렇죠. 이게 문항이 몇 개 안 되게 되면 이게 이 합이 작아지겠죠. 이게 작아지면은요, 얘가 커지게 되고 얘가 커지게 되면 결국 이거 전체가 작아지게 되죠. 때문에 문항이 작은 거는요, 크롬바 알파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0.642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요 데이터, 여기 있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SPSS로 돌려서 나온 그 크롬바 알파 값도 0.64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세 번째 문항이죠. 이 세 번째 문항이 편차가 심하게 나왔죠. 그러면 요 세 번째 문항에 보시면 수정대 간못 전체 상관계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0.913으로 높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크롬바의 알파의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크롬바 알파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물론 2년 전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크롬바 알파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요 공식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설문이 들어가는 논문에는, 논문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간에 설문이 들어가는 모든 페이퍼에는요, 그 설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모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신뢰성은 거의 100% 이 크롬바 알파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반면에 타당도는요, 수렴 타당도를 확증적 요인 분석 가지고 주로 많이 분석을 해요. 물론 다른 거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수가 수렴 타당성 또는 집중 타당성을 확증적 요인 분석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하나는 크롬바 알파, 또 하나는 확증적 요인 분석, 이 두 개는 어떻게 하는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크롬바 알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차이 검증에 대해서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